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SPH의 이승재라고 합니다. 저희는 그랜데이터를 기반으로 신한카드나 SKT, KCB는 다양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세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쓸 수 있는가, 이걸 어떻게 시각화할 수 있는가, 또한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떤 AI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실제 기업의 내부 데이터와 융합했을 때 어떠한 효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제목은 차세대 팝업 스토어 핫플인데요. 이 제목을 선택하게 된 게 우연히 웹서핑을 하다가 성수동과 관련된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구두 명장 누구분께서 올라간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됐다. 그리고 권리금조차 받지 못하고 쫓겨나게 됐다라는 기사였는데요. 그럼 요새 성수동 자체가 핫플인데 왜 핫플이고 어떻게 핫플이 됐는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자 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 성수동은 과거 공장과 수제화를 만드는 공장에서 카페와 갤러리로 변명하게 됐는데요. 1990년대쯤에 명동 수제화 거리가 높아진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성수동으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이후 2012년경에 다양한 이제 카페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 청년 예술가분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팝업 스토어로 변질되게 됐고요. 이후 최근 2, 3년 동안은 샤넬, 디올과 같은 대형 팝업 스토어가 들어오면서 SNS 젊은 친구들의 SNS 성지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 항상 기존에 있었던 중대형 상가 공실에 굉장히 낮았죠. 그래서 최현석 셰프의 그 입자 가속기라고 하는 술집 자체도 이제 공장 자체에 인테리어를 고치지 않고 들어오게 됐고 해당 인테리어 자체가 MZ 세대들한테 힙하다라는 형태로 점점 더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성수동을 움직이는 사람들 과연 어떤 소비 패턴을 가지고 있을까를 저희가 그랜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을 해봤는데요. 실제 MZ 세대 집중도는 전체의 50.8%를 차지합니다. 상대적으로 젊은 친구들이 더 많이 오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주중 방문 비율이 유동인구보다 좀 MZ분들이 좀 높게 돼 있고요. 여자가 확실히 높습니다. 또한 상권이라고 하죠. 상업 지역의 평소 특성과 다르게 오후 이후에도 계속 유동인구가 19.3%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실제 소비는 전체 유동인구 비율로 봤을 때 음식과 관련된 소비가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소형 소매, 그리고 교육 학원 등이 나오게 되고 이 얘기는 성수동은 핫플 이전에 생활 공간이기도 하다라는 게 보이게 되는데 MZ 세대로만 추출을 했을 때 의류 액세서리 항목이 2등으로 확 올라오게 됩니다. 실제 만들어져 있는 안에 있는 카페나 의류 소매점 그리고 이제 팝업 스토어에 발생하는 매출 자체가 MZ 세대에게 구매력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주중에는 음식 소형 소매점, 교육 학원과처럼 일반 생활권의 주거 생활권에 대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가 주말로 가는 순간 의류 액세서리 소비가 갑자기 올라오게 됩니다. 그 말은 MZ 세대들이 주말에 의류 액세서리 쇼핑 및 카페, 힙한 카페나 음식점 방문을 위해 성수동을 방문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오후 소비, 오후로 이어지는 소비에서는 어떠한 패턴을 가지고 있을까를 비교해 봤습니다. 지금 처음 봤을 때 조금 의아했던 건 의료였는데요. 저희가 아직 그랜데이터 신한카드 팀장님한테도 요청을 드렸는데 의료로만 보기에는 데이터를 확실히 알 수 없다. 내부에 어떤 과를 갖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달라라고 이제 요청은 드렸고 그 데이터를 받았을 때 실제 성수 오후에 발생하는 의료가 일반 주거나 생활 환경을 위한 내과, 이비인후과 같은 병원인지 아니면 MZ 세대를 위한 피부과, 성형외과 같은 것인지는 좀 더 데이터가 나온 후에 확인이 가능할 것 같고요. 주말 오후는 의류 액세서리가 계속 올라오게 됩니다. MZ의 오후 세도 무조건 의류 액세서리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가 되고 이 얘기는 성수동은 주말에는 MZ 세대가 자주 등장하는 핫플이다라고 보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이제 성수동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성수동 과연 언제까지 핫플이고 언제까지 사람이 모이고 언제까지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 임대료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뭐 탈성수 얘기 나오고 있고 7평인데 권리금이 4억. 백화점 지자체로 내려가는 게 낫겠다. 당연히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팝업 스토어 이외에
크래프톤 신사업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부동산 호재로 작용하게 되고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계속 밀려나게 되죠. 팝업 스토어는 특히 팝업 스토어를 내시는 분들 중에 오프라인 매장을 대상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캐릭터 IP나 온라인 주력 상품 또한 뭐 농심이나 오뚜기 같이 직접 매장을 내지 않는 분들이 팝업 스토어를 낼까? 어디에 내야 될까라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성수나 더현대 좀 아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이때 이 권리금, 임대료 과연 홍보 매장이기 때문에 ROI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될까? 이 부분에서 좀 고민을 하시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저희는 그랜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부동산 임대료가 올라가고 있는 성수동과 유사한 지역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근데 물론 이 데이터는 부동산 임대료의 데이터와 구 단위 그리고 행정구역 단위 혹은 격자 단위로 상세하게 나온 게 아니라 세미나용으로 좀 축약해서 만들어드린 데이터고요. 실제 저희는 방배동이 성수동과 유사하다라고 나오게 된 게 전체 방문 인구 규모가 성수동보다 방배동이 좀 더 높게 나옵니다. 또한 주중 주말 인구 비율 역시 비슷하게 되고요. 20세에서 40세 비중 역시 이렇게 높지 않게 나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부분은 밑에 보시는 이제 주말 소비 순인데요. 성수동은 음식, 의류, 대형 할인점인데 방배동은 지금 음식, 의류와 액세서리가 좀 빠져 있습니다. 현재 이 지역에 지금 팝업 스토어가 없다, 의류나 도소매 매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는데 앞으로 이 지역에 팝업 스토어가 생겼을 때 어떤 결론이 나게 될지는 아마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간이 지난 후에 좀 더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기존에 이제 성수동 데이터를 가지고 한다 이게 아니었을 때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면 저도 처음에 이 장표를 만들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은 그래 성수동 다음으로 핫한 곳은 어디야? 은평이요. 신당동이요. 왜? 제가 자주 가니까요. 제가 많이 갔고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 하니까요. 아무래도 데이터에 기반하지 않고 내 경험을 기반으로 하게 되고 데이터 역시 경험에 맞추게 됩니다. 결과를 정해놨죠. 가설에 대한 결과를 정해놨고 데이터를 그렇게 추출하게 되더라고요. 기존 항상 데이터가 있어도 데이터가 있을 때에도 담당자들은 자기의 오랜 경험을 통해서 생긴 걸 기반으로 답을 정하게 되는데 데이터조차 없을 경우 더 의사결정을 하기가 좀 어려워지게 되죠. 이때 많이 찾게 되는 게 유동인구입니다. 실제 서울시에서는 생활인구 데이터라고 하는 유동인구 데이터를 공급하고 있어요. 무료로 받으실 수 있고 다만 이 데이터는 격자 단위가 아니라 행정동 단위로 좀 넓게 그려져 있다. 그리고 그랜데이터와 다르게 그랜데이터가 가진 특징 중에 하나는 유동인구가 거주인구, 직장인구, 방문인구로 쪼개져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데이터는 그냥 유동인구, 오늘 왔다라는 데이터 형태로 되어 있고요. 결국에 경험이 있어도 데이터가 없고 제한된 공공 데이터만 가지고 진행을 했을 때 그럼 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게 될 거예요. 매장을 그냥 홍보 수단으로 쓰자. 우리는 아직 경험이 없으니 ROI 조금 무시하자. 이거 가지고 홍보가 잘 돼서 온라인에 매출이 잘 나오면 잘 되지 않을까.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선택을 하게 될 건데 저희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실제 데이터의 융합과 AI 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랜데이터 가공뿐만 아니라 공공 및 외부 데이터, 부동산 임대 데이터나 버스 정거장, 노선 데이터들을 같이 융합시킬 수 있고요. 학교, 병원의 위치 등의 공공 데이터 포인트를 같이 융합합니다. 또한 아까 잠깐 어떤 분이 문의를 주셨었는데 기업의 내부 데이터, 기업의 매출 데이터, 기업의 ERP 데이터, 기업의 손익 데이터와 지역 데이터가 존재하게 된다면 매핑시켜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에 해당 서비스를 오픈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아까 잠깐 스노우플레이크 상무님께서 말씀 주셨던 쿼리를 배우지 않고 지리를 던졌을 때 지리문 자체가 쿼리문으로 변환이 되고 보시면 쿼리문으로 자동 변환이 됩니다. 쿼리문으로 자동 변환이 되고 변화된 데이터는 일반 AI에서 쓰시는 어널리스트 기능, 컴플리트 기능을 같이 보여주시게 돼요. 어떤 분석이 가능하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고 어떤 사실은 무엇입니다. 라는 거를 보실 수 있게 되고요. 이후에 연동된 데이터는 스노우플레이크의 스트림릿을 연동하여 시각화까지
하는 것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입니다. 실제 이 데이터는 이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나온 지 말 좀 오래됐잖아요. 마케터 담당자분들이 SQL을 배우고 아니면 데이터 추출하시는 분들한테 SQL을 요청을 합니다. 데이터를 요청을 하고 이 데이터가 넘어오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고 내가 SQL을 배우는 데까지 소요 시간이 걸리게 되죠. 어느 정도의 그 러닝 커브에 대한 시간이 필요하게 되고 그만큼의 인력이 더 필요하게 되는데요. 텍스트 투 SQL 기술은 별도의 SQL 지식 없이 자연어 지리만으로도 충분히 결과를 낼 수 있고 AI 연계를 통해 인사이트 또한 얻을 수 있는 게 스노우플레이크 코텍스 AI의 특징입니다. 예, 지금 이 보여드릴 사례는 그 데이터 기반 AI가 빠져 있는 데이터에 기반한 사례를 어떻게 분석을 하시는가에 대한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이미 뭐 경험적 의사결정은 이미 지났고 다들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하고 계셔서 그거에 대한 사례로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해당 프랜차이즈는 가상의 프랜차이즈 정확하게 가상은 아니고 실제 존재하는 프랜차이즈고 해당 프랜차이즈의 매출 분석입니다. 상권과 월 평균 매출, 주문 수량가, 객단가를 기반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권에 어떤 가맹점을 내야 되지? 라고 했을 때에 대한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번화가는 상대적으로 월 평균 객단가가 가장 높게 나오고 오피스 상권은 객단가보다 월 평균 주문 수량이 높게 나옵니다. 이 브랜드 자체는 테이크아웃을 전문으로 하는 배달 브랜드, 테이크아웃과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소형 평형의 브랜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피스에서는 대량 주문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번화가권에서는 번화가에서 직접 주문을 하시는 게 아니라 번화가에 있는 상가에 직원분들이 사서 드세요. 그리고 이제 점심이나 저녁 식대 지원금으로 사서 드시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거, 가격이 높은 걸 드시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그럼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지, 번화가에 객단가를 계속 높게 올리는 게 맞냐, 번화가에 월 평균 주문 수량을 올리는 게 맞을까, 오피스의 객단가를 올리는 것과 오피스의 주문 수량을 올리는 것 중 어떤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나한테 맞는 방법이지, 우리 브랜드에 맞지? 라는 고민을 이제 하실 건데, 경력이 많고 도메인 지식이 풍부하신 슈퍼바이저 분들이나 점포 개발자분들은 당연히 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하지만 모두가 같은 결과, 모두가 똑같은 퀄리티를 낼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는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못하고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그랜드 데이터를 살짝 얹었습니다. 그 지역을 얹어놨고요. 그리고 평형 데이터를 같이 얹어놨고, 이 경우에 보시는 데이터는 장충동 2가가 뭐 가장 효과적으로 보이고 매장 면적과 매출의 관계가 어떻고 했지만, 중요한 부분은 번화가와 오피스 상권이 아니라 대학가와 아파트 상권이 오히려 단위 면적당 수익성 측면에서 유리하다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고, 그럼 담당자는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됩니다. 번화가 오피스 상권의 전략은 어떻게 수립할 거며 대학가 아파트 상권은 어떻게 수립을 해야 되지? 그럼 대학가 상권은 방학에 따라 이게 바뀔 건데 방학 때는 어떤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을 하게 되고 결과를 내시겠죠. 당연히 이제 결과를 내야 되는 게 담당자의 일이니까 결과를 내실 건데, 이 결과를 내기 위해 어떤 분석을 쓸 거고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며 추가적으로 지금 빠져있는 죄송합니다. 지금 빠져있는 데이터들이 있어요. 연령, 소득, 선호별, 그리고 각각 했던 프로모션에 대한 정보들이 좀 빠져 있거든요. 내가 어떤 정보를 더 추가해야 더 명확한 정보가 나올 수 있지는 도메인 지식이 풍부해야 하면 할수록 나오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경력이 없거나 많은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같은 데이터를 보고도 높은 퀄리티를 나올 수 없게 되고요. 이때 저희는 스노우플레이크 코텍스 AI에 슬랙을 연동해서 실제 AI 연동 많이 쓰고 계시죠? 오픈 AI 챗봇을 연동했습니다. 챗봇을 쓰셨을 때 단점 중에 하나가 결국에 데이터는 추출을 하셔야 돼요. 추출을 하셔야 되고 업로드 하는데 한도가 있습니다. 업로드하는 데이터 사이즈에 한계가 있고, 챗봇으로 올렸을 때 가장 큰 단점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챗봇이 스스로 학습을 한다인데요.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제 테이블을 스노우플레이크 AI가 직접 탐색을 합니다. 이 경우 데이터를 업로드할 수 있는 업로드를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고 데이터의 외부 유출 역시 빠지게 됩니다. 지금 상암동의 경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오피스에 대한 결론을
내가 엑셀을 돌리고 분석 함수를 돌리지 않아도 AI가 스스로 어떤 형태로 나오고 있다. 면적은 몇 평이고 매출은 얼마고 추가적으로 면적이 증가할수록 매출도 어떻게 나오고 있다. 다만 매출은 오히려 매장에서 다소 낮아지는 경향이 나오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매장은 소형 평수를 전문으로 한 테이크아웃 브랜드입니다. AI는 이걸 모르고 진행을 한 건데 바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단위 면적당 매출은 큰 매장에서 다소 낮아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바로 유추할 수 있게 되죠. 또한 AI가 해주는 주요 인사이트 역시 바로 보여주게 됩니다. 최적의 매장 크기는 아무리 소형이더라도 13평에서 16평은 유지되어야 되고 대학과 아파트 상권이 단위 면적당 수익성이 유리하다. 그리고 특히 중구나 송파구 지역이 우수하다라는 결과를 내주게 됩니다. 이어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상암동과 유사한 장충동의 유동인구와 소비 패턴을 분석해 주세요라고 이제 다시 이어서 가는데요. 이 부분의 특징은 실제 카드 매출, 전체적인 그랜데이터까지 연동된 카드 매출을 보여주고 앞에 보여드렸던 데이터와 다르게 턴이 연결된다고 하죠. 장충동 2가와 유사한 패턴 미입점 지역 3곳을 추천해달라고 했을 때 앞에 있었던 장충동의 데이터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있고 이 상태에서 대화를 이어가며 추가적으로 어떤 유사도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데이터를 나오게 됩니다. 방문자 유사도와 시사점을 통해서 나오게 되고요. 이 유사도들은 별도의 유사도 이걸 하려면 결국엔 또 유사도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 작업 역시 하지 않게 AI가 이미 서포트를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존에는 수동 작업 엑셀로 추출하고 데이터 담당자한테 요청을 하고 그 데이터 포탈 많이 구축하셨어도 데이터 포탈 이외에 있는 내용들이 필요하실 때가 생기세요. 실제 데이터가 필요한 요구사항보다 대시보드가 발전되는 속도가 따라가질 못합니다. 결국에 기획이 들어가고 디자인이 들어가고 개발자가 들어가고 테스트가 들어가고 이 시간 동안 이 시간을 계속 소요하게 되는데요. 투비 모델로 스노우플레이크의 코텍스 AI를 사용하게 되면 실시간 인사이트와 LLM 예측 분석이 가능하며 또 아까 데모 사례로 보셨던 것처럼 즉시 사용자 담당자가 원하는 스트림릿 기반으로 인해 시각화 차트 역시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 스트림릿 차트를 자동으로 구현되나요? 아니요. 스트림릿 차트는 파이썬 기반으로 직접 구현을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 역시 AI를 통해서 나는 어떤 차트를 만들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코드 역시 자동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계속 저희가 실제 고객 사례를 갖고 나올 수가 없어서 그중 일부를 저희가 임의로 만들어서 드린 건데요. 얘는 법정동, 행정동의 경계가 아닌 좀 더 세분화된 50m 바이 50m의 그리드 정보입니다. 실제 저희 고객사는 이 정보를 기반으로 법정동, 행정동 특정 구역이 아니라 내가 이 특정 포인트 하나를 찍었을 때 반경 몇백 미터, 반경 100m, 300m 안에 유동인구 데이터와 카드 소비 데이터, 자산 소비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이곳에 존재하는 우리 매장의 매출이 얼마인지를 실시간으로 보여줄 수 있게 되고요. 또한 신규 입점 시에 해당 데이터를 사용하는데 이 지점과 이 지점에 2개의 신규 매장이 있을 때 가운데에 우리가 매장을 내는 경우 양쪽 기존 매장에 어떤 임팩트가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분석 역시 GIS에 기반한 데이터로 분석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SPH는 그랜데이터 자체의 원본을 제공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신한카드, SKT, KCB 매번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한테 요청을 주시면 저희는 새 업체 것을 모아서 필요하신 것만 원본으로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로 원하신다면 법정동, 행정동 혹은 기업이 내부에 가지고 계신 기준에 맞춰서 원하는 형태로 제공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시각화나 내부에 개발 엔지니어가 없으실 경우에는 실제 데이터 포털부터 AI 인터페이스가 적용된 AI 어시스턴트까지 같이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상이고요. 지금 모든 데이터는 이미 나와 있는 상태예요. 결국에는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은 모두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 가설을 통해서 결과를 내고 결과를 기반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 SPH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